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기 우리 경제 콘서트 허수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경제에서도 제일 좋은 음악과 같이 갈 거예요. 근데 음악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하면 피곤할 것 같아요? 클래식, 그럼 피곤하죠? 근데 우리 대중음악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비정상회담에 누구 나오시겠어요? 네, 불량 나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최고 전문가이신 곽수정 박사님 모실 거고요. 대한민국의 최고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가수의 역사 하면은 이분이 대한민국 탑입니다. 진짜 탑입니다. 임진모 선생님 모시고 우리 대중음악과 경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벨기에에서 온 조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곽수정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족장이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입니다. 근데 줄리안 씨, 저 처음 알았어요. 음악 그룹도 활동도 하셨다며요. 예. 저는 한국에서 이 몽줄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때는 경산한내라는 노래와 어썸이라는 노래로 활동했었고요. 여러분이 일단 경산하길 바라고 있을게요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음악이라는 게 저에게 종교 같고, 그리고 저 음악 들으면서 정말 겸손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거라서 너무나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경산 왔네요. 아, 대본이 없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악명 높아요. 대본이 없는 거 하기로 악명이 높아요. 자, 진짜 한 번 한다. 경산한내, 경산한도, 한민초등학교 경산한도. 자, 여러분 재밌죠? 자, 우리 더 재밌는 얘기가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음악에 대해서 대중음악을 바라보는 식견이 이 강의 한 번으로 달라지실 겁니다. 임진모 선생님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경제, 그 분위기, 현실 같은 것도 음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쵸? 네. 경제하고 음악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하는 세계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전설적인 그룹 아시죠? 더 비틀즈. 이 친구들이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곳에서 학교 다닐 때 엄청 가난했던 친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계급의 청년들이었죠. 워킹 클래스. 사실은 이 친구들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조지 해리슨이라고 하는 비틀즈 멤버 중에 기타를 쳤는데 이 친구는 비틀즈 한 이유가 오로지 이거였습니다. 내가 잘 돼서 버스를 사서 아버지에게 선물하겠다. 왜냐? 아버지가 리버풀에 순환하는 마을 버스의 버스 기사도 아니고 버스 차장이었어요. 문 닫아주고 오라잇! 그래서 출발시켜주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내가 꼭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버스를 선물해 주겠다. 그러니까 비틀즈가 활동하게 된 가장 저변은 경제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욕망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돈이라는 것. 그런데 이 비틀즈가 어마어마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룹들을 키워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룹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국을 갔죠. 미국을 가가지고 1965년 한 해에 공연 수익만 6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6천만 달러. 그리고 음반까지 합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도 벌 수 없는 돈을 비틀즈가 벌어준 거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의 영국 수상 해롤드 윌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65년 한 해 소득을 보니까 비틀즈가 국가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어요. 기업보다도 더. 그래서 상을 줘야 되는데 퀸 엘리자베스 2세에게 천거합니다. 비틀즈한테 이 상을 줘야 한다. 이 상의 이름은 5등 국가 공로 훈장 MBE, Members of Orders of British Empire의 준말인데 MBE, 엄청난 상입니다. 이 상을 갖다 비틀즈한테 주자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어떻게 대영 제국의 이 고매한 상을 갖다가 딴따라인 비틀즈한테 줄 수 있느냐.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롤드 윌상의 아주 멋진 말 한마디가 있죠. 만약에 우리 영국에 비틀즈가 하나만 더 있더라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결국 MB상은 비틀즈에게 돌아갑니다. 음악이 이제 하나의 예술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사실 비틀즈의 꿈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나라 미국에 가서 비틀즈 음악에 깃대를 꽂겠다는 게 비틀즈의 꿈이자 한마디로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영웅 엘비스 프레슬리도 50년대 미국 경제의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워킹 클래스인데요. 비틀즈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나도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가난하지만 신분 상승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비틀즈의 꿈이 바로 이 엘비스 프레슬리였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저렇게 강한 인물이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자, 엘비스 프레슬리 지지층은 10대와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미국이 못 살았다면 어떻게 그 10대와 20대 초반 애들이 저 완구를 어떻게 샀으며 또 자기 방에서 어떻게 돈이 있어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레코드를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제가 이때 가계 연간 소득이 무려 벌써 50년대에 7,000달러가 됩니다. 7,000달러. 50년대에 우리는 80년대에도 7,000달러가 안 됐죠. 50년대에 7,000달러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텔레비전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밥솥을 사게 되고 그렇잖아요. 문화에 투자하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거, 바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죠. 여러분도 용돈 없으면 살기 곤란할걸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커가니까 부모님들이 두둑하게 용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저렇게 장난감도 샀지만 엘비스 프레슬리 레코드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렇게 부상한 건데 바로 비틀즈도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1950년대 미국 경제, 비틀즈는 1960년대 아주 고통스러웠던 영국 경제의 산물이다. 그래서 70년대 들어서는 영국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영국 경제가 그야말로 진짜 중심을 잃어요. 그때 영국병이란 말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너무나도 창피하게 IMF 체제에 들어가요. 영국이. 그때 선진국 중에서 IMF 맞은 나라는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이. 우리나라는 97년에 IMF 맞죠? 영국은 76년에 IMF 체제로 들어갑니다. 왜 영국 경제가 이렇게 됐느냐? 영국 내부의 문제도 있었는데 결정적인 건 오일 쇼크였어요. 중동에서 100원 주고 석유를 수입했는데 갑자기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400원이 됐어요. 400원. 이거 어떻게 견뎌요? 에너지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영국 입장에서. 그래서 IMF 체제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실업자가 됐겠어요? 이 실업자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불렀겠어요? 실업자인데 실업자한테 사랑 노래가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가지고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펑크라는 겁니다.
이 펑크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수입해서 잘했냐면 여러분 알죠? 크라잉넛. 근데 크라잉넛도 우리나라 IMF 때 나왔어요. 이런 것도 결국은 음악이라는 거의 흐름도 경제라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명확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스파이스 걸스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그 정신 연령이 꽤 높군요. 네. 이 스파이스 걸스가 벌써 96년에 워너비라는 노래를 히트시켰으니까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때 영국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왜? 드디어 이제 만성적인 영국병을 벗고 토니 블레어 체제에 와가지고 영국 경제가 꼽힙니다. 영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영국은 음악 없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기획을 한 게 스파이스 걸스예요. 이 영국 정부 차원에서 토니 블레어가 그리고 또 그때 문화부가요 주도면밀하게 이 스파이스 걸스를 해외에 마케팅합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죠. 비틀즈 이후에. 이때 당시에 영국이 아주 모처럼 자신감을 얻게 돼요. 사실 스파이스 걸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녀시대 21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에이핑크, 뭐 AOA 많은 걸그룹들 어떻게 보면 그 벤치마킹이 이들입니다. 이들. 그리고 오아시스 같은 멋진 그룹들이 나타나면서 영국은 뭐가 되느냐? 쿨 브리테니아, 멋진 영국.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영국 남자라 만나겠다, 영국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토니 블레어의 쿨 브리테니아 그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게 영국의 경제가 꼽히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항상 그래요. 어떤 시대의 슈퍼스타도 반드시 경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중음악이라는 것도 경제와 밀도가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갖다가 여러분 들으면서 음악 자체의 예술적인 미학에도 빠져야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음악은 아주 훌륭한 사회학적, 경제학적, 철학적 코드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해주면 더욱더 우리 대중음악계가 풍요로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줄리앙 씨가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좀 가보셔야 된답니다. 좀 미안해요. 너도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로 갑자기. 특히 음악이라서 저 더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하여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할 거니까 귀 꼭 뚫고 잘 들으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이 경기가 나빠지면 펑크 음악이 유행한다 그랬는데 예. 그럼 뭐 좀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불황일 때 더 젊은이들이 좀 더 신경도 쓰게 되고 본인 스스로 압박이 많이 가해지니까 좀 더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청년들도 분노했고 또 우리도 IMF 축제에 들어갔을 때 크라잉넛이다 노브레인 많은 그런 펑크 그룹들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분노하면 음악이 세지잖아요.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디스코라고 알죠? 디스코가 언제 나왔냐면 여러분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70년대 중후반에 디스코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경기가 어려웠어요. 60년대까지는 정말 폭주 기관차처럼 미국은 경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근데 70년대 들어와가지고 미국 경제가 뚝 떨어집니다. 이럴 때가 더 힘들어요. 늘상 가난한 사람보다 잘 나갔다가 안 되면 더욱더 체감지수가 악화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아메리칸 드림이 붕괴됐다 다들 그러면서 고심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미국의 흑인들은 희낙낙한 디스코를 했단 말이에요. 디스코는 백인 음악이 아니에요. 흑인들의 음악이에요. 그것도 클럽. 왜 그랬을까요? 자, 미국이 백인 정부가 베트남 전쟁을 갖다 이끌어서 결국은 쳤어요. 경제는 엉망이 돼버렸어요. 70년대 와서. 그런 상황에서 흑인들은 우린 책임이 없다. 우린 그냥 즐겁게 보낼란다. 이거죠. 그러면서 디스코 붐이 터졌다니까요. 그 시절에 행복을 느꼈던 사람은 누구냐? 행복이라는 좀 어폐가 있는데 그죠? 그래도 사회에 만족하면서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은 사회 밑바닥 사람이었고
여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꿈을 노래했었을 거고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즐겁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싸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주머니도 얇아지고 그야말로 경제도 팍팍한 상황에서 조금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 강남스타일을. 예. 경제라는 건 다른 말로 따지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음악 안 듣는데요. 음악 안 듣는 거 자랑하면 절대 안 돼 이제. 이미 여러분들의 대선배 서태지 세대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부딪혀야 될 기성세대가 서태지 세대예요. 서태지 세대는 문화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대와 동행하려면 잘 소통하려면 여러분도 문화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시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문화적 측면에서 임생님 말씀에 조금 더 하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CEO들이 외국인들과 이렇게 높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대화가 딱 30분 이어진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회사 자랑 30분 하고 나면 끝이에요. 축구 이야기, 야구 이야기, 농구 이야기, 문화 이야기, 음악 이야기, 연극 이야기, 책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곽 교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축구죠, 축구. 또 하나. 영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비틀즈? 음악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거는 축구하고 음악인데요. 우리나라가 영국하고 이제 기업이 거래를 해요. 그래서 영국의 어느 한 기업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뭐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하면은 지금 곽 교수님 말대로 만약에 축구와 음악 얘기를 못하면 영국하고 계약이 성사가 안 돼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는데 실제로 협상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오락이라든가 문화 또는 기타 내 전문 분야 이외에 우리 삶을 갖다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대단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을 아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건 결국 가능성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고르지 말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싫어하는 거 고르지 말고 고루고루 여러분 즐겁게 고루고루 섭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중국에 우리나라 수출의 몇 %가 갈 것 같아요? 우리 수출의 전체 수출 중에서 25%를 중국에 의존을 해요. 그런데 55%를 어디에 의존하냐면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의존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 한류가 여성 그룹들이 가서 인기를 끌고 또 남성 그룹들이 가서 인기를 끈다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산업이 55%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문화 시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잘 알지만 엑소 알잖아요. 결국 지금 루안하고 크리스가 나갔잖아. 자, 사실은 그 엑소가 중국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데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뭐예요? 이제 중국이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잘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선생님 얘기하시죠? 차이니즈 마켓, 중국 시장을 갖다 놓치면 안 돼요. SM이 왜 다른 그룹들 다 영어로 지었는데 왜 동방신기를 만들었겠어요? 동방신기 목표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자, 엑소 K를 만들었는데 K만 만들면 됐지 왜 M을 만들어요? M이 뭐 해준 말? 만다린이 무슨 뜻이에요? 중국이에요, 중국. 차이니즈 마켓에 들어가려고 엑소 M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까진 잘했는데 이제 더 정교해져야 돼요. 중국의 혐한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고 중국을 어떻게 보면 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케팅 사고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경제, 음악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할 일 진짜 많습니다. 저희를 빨리 몰아내 주세요. 부탁해요. 오늘 좋으신 말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좀 질의할 거 있으면 대중음악에 대해서 뭐 그룹의 얘기도 좋고 우리 간단하게 질문 좀 한번 해볼까요? 저기 친구.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문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이 많아가지고 현재 문화 산업이 발달할 그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게임 산업 굉장히 잘 나갔는데 정부에서 규제와 탄압을 하면서 많이 몰락하게 됐죠. 이에 대한 대처법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부 관료가 아니라서 일단 앉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부가 미련한 정부가 아니라서 문화도 알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음악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한 게 있거든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사실은 인디 쪽도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지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디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됐고요. 음악 쪽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의 측면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도 그랬어요. 프랑스 영화 산업 키우는데 프랑스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이나 등등에서 정부 주도의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게 잘못한 거예요. 문화는 자생적이어야 되고 자연 발생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학생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 그걸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기 나오는 가수도 사실 모르는 가수도 있어갖고 너무 창피했었는데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오늘 소감이라든가 한 말씀만. 재능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롯이. 그 누구도 여러분들 것을 지적 재산권에 침해 없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돈하고 자꾸 경제하고 연결지어서 죄송한데요. 이 재능이라는 것 굳이 가치로 따지자면 돈으로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돈은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는 무한대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은 무한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그 재능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공부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내 재능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세대의 선도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임진모 선생님한테 음악이 뭡니까? 그럼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삶의 응원가, 응원. 여러분 응원 받고 싶죠? 어마어마한 용기를.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셔야 돼. 음악은 꿈입니다. 용기, 영어로 드래곤 파워. 용기. 자, 우리 마지막에 저도 너무 좋은 말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드래곤 파워. 우리 여러분한테 제일 절실한 용어 같습니다. 자, 우리 드래곤 파워를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이 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어려워하는 경제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즐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음악 활동과 그리고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 활동이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제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패널도 분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도 해주시고 이제 학생들과 패널들이 함께 이제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재미가 있었고 저 또한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고찰해보고 탐구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